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태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이제 앞서 보신 대로 그 학교 폭력 문제가 다시 한번 뉴스의 중심에 섰는데요. 이번 사건은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변호사님? 네, 서울의 한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유명인의 네, 자녀와 또 예. 손자가 학생들을 그 야구방망이, 그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네. 그 어떤 물체 등으로 구타를 하고 또 네. 물비누를 음료수로 속여서 이렇게 억지로 마시게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네. 사실 이게 다시 한번 크게 보도가 됐죠. 근데 사실 이 학교 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뭐 계속 정말 우리 아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지금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대구에 사는 중학생 K군은 14살인데 네. 친구들이 이렇게 뭐 개 목걸이 같은 것으로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전주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한 여학생은 집단 왕따를 당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예. 손가락 크기만한 이 자석을 삼켜서 자살을 시도한 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아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됐을 때 이제 조치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본 그 사건도 보니까 뭐 24시간 안에 교육청에 이제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학교 폭력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이 네. 학교 폭력이 접수가 되자마자 예, 지체 없이 학교 폭력 전담 기구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네. 또 교육지원청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네. 3주,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지 3주가 지나서야 이제 보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렇군요. 결국 이것을 피해 학생이 직접 그 학교 폭력 신고 센터가 있습니다. 117번. 네. 거기에 이제 신고를 하면서 이제 접수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 측에서도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좀 긴급하게 움직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근데 이렇게 과정에서 이런 회의들을 열었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이런 것들이 뭐 폭력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네. 조치 없음으로 아마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회적인 공분을 좀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마 이제 피해자가 이제 그렇게 뭐 그걸 이해가 되고 양해가 된다면 뭐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면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제가 알기에도 이제 피해자 학생은 정신적인 충격이 지금 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가해자 측에서는 그냥 심한 뭐 장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폭력과 그 장난에 좀 구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법적으로는 되어 있어요, 물론.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예, 예. 예를 들어서 2014년에 발간한 그 네, 학교 예. 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괴롭힘이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적용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사실은 장난을 치는 사람과 장난을 네. 받는 사람은요 예, 완전히 예. 다른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법으로 이렇게 사실은 글로 명시가 돼 있다 해서 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종종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물론 피해자가 물론 피해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또 악하게 마음만 먹으면 네, 그렇죠. 본의 아니게 또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수도 이게 있죠.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학교 폭력이라는 게 네. 사실은 어려운 부분, 미묘한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그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 내용들이 다 이제 담겨져 있겠죠. 네. 또 하나 이제 또 피해자 어떨 때는 피해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 그것이 또 관계성의 문제라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학교 폭력 법률에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걸 우리가 학폭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예. 학교 폭력의 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 내외에서 네.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또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폭력적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사실 이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실은 이와 같은 행위들을 사실은 범죄적 행위로 사실 어떻게 간주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학교 안에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을 범죄 행위라고 사실은 인식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학생들에게. 학생들은 사실은 아직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에게 학교는 작은 사회인데
그렇죠. 자기들만의 사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에 나아가서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네. 이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이와 같은 행위들이 사실은 범죄 행위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범죄 행위 이것이 정말 이 장난 수준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또는 네. 장난으로 포장되지 않도록 네. 사실은 주의 깊은 교육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네. 이게 폭력이냐 장난이냐 뭐 이런 부분을 이제 판단하는 학폭위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학폭위 그 위원들 구성을 가지고도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사님? 네, 지금 이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네. 학교 내 인사들이 그 구성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 그런 어떤 원리가 작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일부 개정 법안에서는 네. 이것을 외부 교육청 소속으로 두고 그래서 위원들을 교육청의 교육 공무원이나 외부 인사로 구성을 해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네. 이제 가해자들의 징계 수위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네.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징계 수위는 1단계부터 이제 9단계까지 치밀하게 단계별로 되어 있고요. 가장 가벼운 징계 처분이 이제 1단계인데 네. 이제 서면으로 사과한 후에 또 뭐 접촉, 협박,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또 교내 봉사나 사회 봉사 뭐 이런 학급 교체, 뭐 전학 퇴학식으로 이제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폭위 징계의 80에서 90% 정도는 지금 서면 사과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 서면 사과 처분 사실 가벼운 처분이라 할지라도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돼서 그렇죠. 이 아이가 앞으로 이제 대학 입시나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주홍 글씨처럼 남을 수 있는 그런 또 문제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기록이 계속돼서 가나 보죠? 네, 그래서 그 생활기록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남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또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사회도 한번 이렇게 실수했을 경우에는 뭐 초범일 경우에는 좀 한번 이렇게 용서해주고 나중에 한 번 더 반복될 경우에는 이제 가중처벌하고 이런 법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번에 뭐 서면 사과 물론 서면 사과는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생급 위에 올라가면 또 그 아이들의 미래도 또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많이 또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조금 학교를 작은 사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작은 사회인 동시에 교육 현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아가서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떤 범죄자나 또는 뭐 낙인을 찍는 어떤 그런 제도보다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궤도한다든지 어떤 변화가 되고 이것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참 이 수위를 정하고 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을 좀 더 이렇게 변화시키는 데 좀 목표를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처벌보다는 그런 생각이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또 아이들이 이제 사회는 넓은 개념이지만 학교나 학급은 좀 작은 개념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졸업할 때까지 또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서로 화해시키고 변화시키는 좀 더 목적을 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화해와 용서도 사실 중요한 교육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복잡해지는 게 부모님이 끼기 때문에. 부모님들이요. 학생들끼리 하면 서로 화해시키고 용서시키고 또 이것의 심각성도 교육이 되는데 부모가 끼기 시작하면 이게 일이 걷잡을 수 없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문제. 사실은 예전에도 학교 폭력이 있었죠. 그 장난도 있었고 폭력도 있었는데 서로 화해하고 또 이제 이해하고 이렇게 지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그 전에 피해자나 가해자, 특히 이제 가해하는 학생들에게 사회라는 개념을 좀 더 깊이 있게 인식을 시켜주면 좋겠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주님, 율법사가 주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물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몸과 같이. 그런 입장을 좀 바꿔보는 교육이나 훈련들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수님도 그들의 질문에 누가 이웃입니까? 그들에게 이제 묻는 과정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는 자. 또 그렇게 신앙의 실천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교육이
교회 교육뿐 아니라 학교 교육이나 사회 교육 속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런 교육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예. 뭐 너무나 기본적인 그 시민 교육이죠, 사실은. 그렇죠. 시민 교육. 그래서 예. 우리가 내 몸처럼 남을 여긴다고 한다면 그렇게 상해를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하지 않겠죠. 네. 근데 지금 학교 폭력 문제가요, 단순한 이런 학교 폭력 예방 법률 뭐 이런 걸 가지고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학교 전체적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예, 예. 지금 뭐 예컨대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학생의 권리를 지금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반적인 학교 분위기, 교육 분위기 자체가 그렇죠. 학생의 권리를 되게 강조하는 교육 분위기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의무, 학생들의 책임을 교육시키기 전에 네. 학생들의 권리 교육이 먼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학교 교육의 열매라고도 저는 봅니다. 사실은. 예. 좋지 않은 열매. 예, 그러다 보니까 내 권리, 내 주장, 내 감정 네. 이것이 사실은 이제 학생들끼리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것을 이제 학교가 그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뿌린 대로 거둔다고 네, 지금 예. 현재 학교 정책 학생의 인권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하고 네. 학생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교육시키고 있는 지금 현재 교육 분위기에 어떻게 보면 쓴 열매라고 저는 또 봅니다. 그렇군요. 네. 아마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교육의 방향성이나 교육의 가치가 또 승부 또 서열에 있다 보니까 요즘에요. 네. 그러니까 나만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주변을 잘 돌보지 않는 이런 구조적인 또 본질적인 문제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도 작은 사회구나. 자기 행동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잘 배우게 됐고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귀한 가치관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